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가 고점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9%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일단 빠지고 나서 다시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장 후반이 아니고 장 초반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아침에 빠졌죠. 아침에 빠졌다는 아침에 소식에서 듣고 왔다. 근데 아침에 소식이 어디서 나오냐? 한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SK 하이닉스, 삼성 이런 데서의 지금 이제 엄청난 규모의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자, 그것 때문에 일단은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쟁 업체 때문에 흘러내린 거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거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삼성이 새로운 반도체 흡에 5,185억 8천만 달러를 갖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마감 때는 일단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지금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또한 주요 생산 능력은 2028년까지는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경쟁사가 그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하락했다가 자 나중에 조금 일단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금 반등이 됐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마이크론이 향후에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서 또 매출의 4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최저 가격의 약정을 포함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장에서는 우려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걸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가 자체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의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 남서부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총 80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게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시간은 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이 2020년대 30년 203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요것 때문에 뉴스가 나와서 약간 일단 하락이 된 거지 주가 자체가 펀더멘탈로 하락이 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 자체를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는 거죠. 마이크론이 뉴욕 지역에 건설 중인 1,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2022년도에 발표됐지만은 2030년이 되어야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메모리 칩 생산 시설이 약 1년 후, 즉 말해서 밸런스에 따르게 되면은 2028년도에 추가 시설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시설 정책은 투자자를 현재로서는 걱정하기 너무 먼 미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확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 그다음 최저 가격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계약이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추가 생산 시설이 가동될 시점에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려돼야 되는 거지 이게 자체가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줘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반도체 시장에 약간 또 이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비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주식 간에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격차는 더 넓은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과 시가총액 큰 대형 기술주 그룹 간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투자에서 지속 불가능한 분열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저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88% 상승해서 소위 M7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100%를 앞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과 주 7대 기업 간의 상관관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이런 것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는 기록했지만은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는 빅테크 기업의 수익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걸 분홍색은 M7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인덱스고,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죠. 파란 거 자체가. 자, 이때까지는 거의 다가 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거의 다가 M7이 이익의 증가를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지수가 앞서갔는데,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가 급격하게 상승, M7은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반도체가 피크했다는 겁니다. 그 피크 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그런 모양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에 따르게 되면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더 넓은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삭스 지수, 그 다음에 M7 기업 간의 22주의 이동 상관관계가 2021년도 말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마지막으로 깨진 것이 시장에 일단 고점과 일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 초에 S&P 500의 지수는 장기간 약세장에 진입했고 결국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요때죠, 요때. 요때 일단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흘러내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렇게 꾸준히 같이 가다가 깨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가다가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 자, 그럴 때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표 한번 보시면 2021년도 9월 달에 자, 그렇게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되는 모양 보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갭이 많이 벌어졌을 때가 주가가 고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도 상관관계가 역전된 것이 경고신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삭스와 더불어서 M7의 상관관계가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M7의 시가총액의 가중지수는 2021년 11월에, 그 다음에 삭스 지수는 2021년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6월 중순으로 기준으로 해서 삭스 지수가 26주 동안에 블룸버그의 매그니피센트 7 지수를 100포인트 이상 앞지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은 2021년도 이후에 처음이지만은 당시 격차는 훨씬 더 적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이처럼 상관계가 낮았던 시기에는 반도체 주식과 M7이 모두 지수가 곧바로 정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장세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21년도 그때를 한번 동시로 돌이켜보게 되면은 반도체 주식의 호조가 팬데믹 발생 이후에 소비자의 전자제품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 2011년도고, 자,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AI 구축 관련된 수요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고도역폭 메모리 기업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 주식과 M7 기업들 간의 괴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두 그룹의 운명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7 기업이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는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대부분이 고갈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져서 갖다 붙는 수밖에 없는데, 저 중요한 것 자체 얘들이 기업이 이익이 안 늘어나면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다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관관계, 코릴레이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느냐. 자, 거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자료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 있던 매출 있죠. 세마이컨덕터 매출, 메모리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캐펙스를 갖다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업체가 아니죠. 보시면 구글, 아마존, 마소, 메타, 오라클, 테슬라, 콜리브, 네비우스, 알리바마, 텐센트, 애플, 아이렌, 바이두, IBM까지도 갖다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9만 2천 정도 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22만까지도 갖다 붙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이렇게 갖다 부으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빅테크들이 수익이 완전히 큰 폭으로 줄어드냐, 그런 건 아니죠. 수익은 나는데 프리캐시 프로가 이제 안 좋다는 거겠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너무 많이 일단 캐펙스를 쓰니까 안 쓸 수 없는 입장이 있고, 자, 그래서 YY 기준으로 본다면은 세일즈 대비해서 캐펙스를 봤을 때 여기는 30%, 자, 매출 대비해서 35.7%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갖다 부으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삼성이나 SK 하이론, 지금 이제 이런 회사 마이크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여기서 일단 영업이익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JP모건 일단 차트 한번 보더라도 D램하고 낸드만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급 대비해서 저 보시면 2027년도에도 수요는 상당히 많죠. 34.4%나 수요가 많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은 21.7%, 그래서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2028년도에도 21.1, 23.8로서 쇼티지가 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D램이고 낸드 역시도 2027년도에 29.4, 21.2 쇼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나는데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으니까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계속 쇼티지가 난다. 쇼티지가 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딸리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쇼티지가 날 때 결론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것이 현재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마찬가지로 에브코어 ISI의 지금 리서치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5년도 있죠. 요때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의 성장을 본다면 50%, 그 다음에 2017년도까지 성장을 본다면 5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도 55%의 성장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성장보다 요때 성장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7년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프리캐시 프로 있죠. 알파벳, 메타, 마소, 아마존. 자, 요 4개 종목들, 이제 요 4개 종목들에서 가장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2016년도, 2017년도. 요때가 캐펙스를 가장 많이 갖다 부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프리캐시 프로가 거의 지금 이제 밑바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마소는 좀 많은 편에 있는데, 알파벳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메타도 별로 안 좋죠.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피크가 될 거다. 자, 그 이후부터는 프리캐시 프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프리캐시 프로가 늘어난다는 말은 프리캐시 프로의 공식을 알고 계시죠. 자, 프리캐시 프로는 오퍼레이팅 캐시 프로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서 캐펙스를 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건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면은 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데, 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플러스로서 형성되고 있고, 요때 이제 아마존만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캐펙스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2018년도 2030년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캐펙스가 조금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프리캐시 프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빅테크가 완전히 시장을 갖다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게 털고 나와야 되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털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모양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자, 그때까지 지금 2017년도니까 그 기간에 지금 이제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되겠죠. 자,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올라갔던 이유가 자,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글의 매출과 EPS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일단 오렌지색이고 파란 게 EPS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성장률이 중요하니까 성장률 보시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2010년도가 21%, 19%니까 큰 차이가 없죠. 매출 같은 경우는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 EPS가 이게 31%에서 2%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2017년도 되면 그만큼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말이라든지 그때 가면 약간의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자, 그 후에는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주가가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가 뭐 완전히 고점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2010년도 이제 요때는 일단 21% 정도 되고 있고 EPS가 그다음 매출은 14% 그렇게 됐다가 좀 많이 줄어들죠. 13%로서 2017년도. 자, 그렇게 하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EPS가 27%, 14%. 그러니까 요때가 그 EPS들이 거의 다가 나쁜 가운데 있는 것이 2017년도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보다도 지금 이제 6개월이나 1년 앞서니까 아무래도 2010년도 말이라든지 그때 가면 약간은 더 주춤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꼭지다 지금 이제 떨어져서 끝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낫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2017년도 있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2020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라든지 말이라든지 2017년도 자, 그때 들어가서 한 번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캐펙스를 많이 쓰니까 2010년도가 8.43% 되고 있고 지금 EPS가 그 다음에 2027년 되면 12%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 자, 매출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EPS가 줄어드는 것이 요점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일단 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캐펙스를 누가 더 지금 이제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서 EPS가 좀 많이 떨어진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6년도가 지금 EPS가 23% 됐다가 2017년도가 되면은 한 15%로서 EPS의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뭐 20% 밑으로 가는 그런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것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메모리가 쇼티지 나는 메모리가 완전히 죽어버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감수가 되고 있고 여기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캐펙스가 여기서부터는 크게 일단 투자가 더 많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펙스의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아까 보셨듯이 뭐 55%까지 연으로 이만큼의 2018년도에도 그렇게 뛴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익을 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약간은 꺾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반도체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